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보수 지지층 분들 중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그 친윤 쪽에 계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토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나 중진들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참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뭐라고 할까요? 병폐다. 참으로 진짜 이거는 잘못된 어떤 모습 중에 한 가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게 맨날 그 보수 정당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이 뭐였습니까? 당 자체가 경쟁력을 갖추고 당 자체가 인재를 키우고 이런 거는 쥐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뭔가 이제 그 아랫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당은 사실 그런 거 잘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인간들 뭐 모든 직책 같은 거 다 줘가지고 민주연구원인지 무슨 뭐 종북연구원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데 무슨 뭐 부원장이거니 뭐 원장이거니 이런 것들을 다 하나같이 주지 않습니까? 뭐 연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뭐를 연구하는 곳인지를 모르겠어요. 뭐 원장이라고 하고 부원장이라고 하는데 뭐를 도대체 연구하는 부원장인지 모르겠다니까요. 허구한 날 방송 나가지고 하고 있는 소리 듣고 있으면 헛소리밖에 안 하니까 지적 수준 같은 경우도 뭐 연구원의 원장, 연구원의 부원장 택도 없고 무슨 뭐 초등학교 동아리에서 할 법한 그런 식의 얘기 이거는 뭐 초등학생들도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갖다가 방송에 나와서 또 떠들어대지 않습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그래도 민주당이 잘하는 건 뭐예요? 그런 식으로 키워준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웬간한 그냥 직책 같은 거 하나 줘가지고 종편 패널 같은 걸로 내보내가지고 이재명을 무조건 수호해라 뭐 그런 식으로 지령이라도 내리는 것인지 뭐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키워주기라도 하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키워주는 것도 없습니다. 아예 없죠, 그렇죠? 뭐 젊은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키워준다 이런 것도 없고요. 나아가가지고 어떤 뭐 좀 자리를 잡은 사람 뭐 기업가 아니면 뭐 자기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을 잘 어떤 설득해 가지고 우리 어떤 자산으로 세우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매번 그냥 중요한 선거가 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경쟁력과 우리 어떤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인물, 유명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띡 하고 데려와 가지고 그냥 쓰는 거. 뭐 좋다 이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 데리고 와서 썼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권을 주고 그 사람이 뭔가 혁신할 수 있도록 밀어주든지 그것도 또 아닙니다. 총선 결과 딱 나오고 선거 결과 딱 나오는 순간 바로 그냥 뭐합니까? 버려버리잖아요. 매번 이런 식으로 보수 정당이 해왔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근본적으로 왜 이 구멍이 지금 생겼는가? 왜 이렇게 물이 콸콸콸 쏟아지고 있는가? 배를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 한 명 데려오고 인물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구멍 막기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구멍 막기용으로 쓰여가지고 썩은 다음에 버려졌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냐고요. 이번에 그 총선을 치르기 직전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데려왔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데려온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경쟁력이 없고 국민의힘으로 안 되겠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었던 정치에 대한 생각도 없었던 한동훈 위원장을 데리고 왔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병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그런 식으로 데리고 왔으면 정권이라도 주든지 응? 다 알아가지고 가면 혁신을 해봐라. 진짜 우리가 당신한테 믿고 맡겨보겠다라고 그냥 전폭적으로 밀어주든지 그것도 또 아니잖아요.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추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저 인간, 저 한동훈이 저거 꼴배기 싫어 죽겠다. 지잘난 맛에 살고 있다. 셀카 하나 찍고 다닌다 뭐다. 그런 어떤 개인적인 감정, 자격지심, 으로 인해 가지고 총선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차대한 사건 앞을 두고서도 어떻게 했던 거예요?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라는 게 다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평론가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왜 도대체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 체제에서 우리가 총선에서 패배를 했냐라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방송에 나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조 심판론 이게 실패를 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여당으로서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가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 이조 심판론을 꺼냈다 보니까 그게 실패가 했던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래가지고 총선에서 패배한 것이 원인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종합하면 뭐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못했다.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지 못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거리를 두려고 시도했던 게 몇 번이 있었죠. 근데 그것도 억지로 이제 봉합했었잖아요. 이제 그 화재 현장 같은 데 가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막 뭐 눈이 오매도 불구하고 한 30분 40분 가까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억지로 이제 우리가 그거를 봉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봉합이 안 됐었던 것이죠. 궁극적으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감하고 있는 것은 총선 기간 동안에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됐었다라는 거, 전권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 정권을 갖지 못했고 정권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대통령실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선을 긋지 못했다라는 게 총선 패배의 원인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무슨 말씀을 하는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이 비대위원장이라고 했을지라도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총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도 안 됐던 시점에서 이루어졌었는데 그런 시기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도대체 뭐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각을 세우고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뭐 엄청나게 비판하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뭐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와가지고 왜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못했느냐,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총선에서 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약간 좀 결과론적인 얘기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인데 앞으로는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실과 거리를 두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당 내부적인 지금 상황은 어떠냐라는 것이죠. 당 내부적으로는 꽤나 지금 변화가 많이 불고 있습니다. 찐윤이라고 불렸던 이철규 의원이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뭐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난주 이제 그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냐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도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언론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친윤계 3파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이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세 분 같은 경우는 친윤계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제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분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그 정치적인 비중이라고 할까요? 인지도라고 할까? 그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원내대표는 추경호 전 부총리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추경호 이제 그 부총리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쨌거나 이 사람은 윤석열 정부 사람이었으니까 한동훈 위원장과 각을 세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경호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합리적인 분이고 그리고 좀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과 한 팀이 됐었을 때 어느 정도 대통령실과 교감도 하고 어느 정도 연락도 하면서 징검다리 역할도 하면서 너무 또 그쪽으로 치우치지는 않되 한동훈 위원장과 협력할 수 있는 관계. 사실상 제가 보기엔 원내대표 추경호 그리고 당대표 한동훈 이게 제일 안정적인 구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추경호, 한동훈 이 두 사람의 조합이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는 민주당을 상대했었을 때도 굉장히 그 또박또박 정확하게 팩트에 입각해가지고 한치의 진짜 흔들림도 없이 민주당에서 개소리했었을 때 그거를 다 격파했던 모습을 많이 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그 어떤 조합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변수가 뭐냐? 이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강력한 지금 변수가 뭐가 있냐? 황우여 지금 위원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황우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연배가 제가 알기로 77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이제 그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끝으로 해가지고 정계에서는 이제 그 발을 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 마음이 내가 이제 그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놓였을 때 대개는 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가 좀 뭐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좋은 평가를 받고 끝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의 그 본성상 마지막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황우여 지금 위원장이 처음에 예상이 됐던 것보다 윤재욱 원내대표가 황우여 이제 그 위원장을 임명했었을 때 그때 이제 예상이 됐던 것보다 관료형이나 관리형 이상의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특히나 이제 그 황우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별명이 또 어당팔 아닙니까? 어리숙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뭐 당적인 어떤 차원에서 그리고 또 정치적인 이런 감각 자체가 팔단이다라 그래가지고 어당팔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오선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굉장히 좀 국민의힘에서 완전히 보수에서 어른 중에 어른인데 또 전략적인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분이다 보니까 쉽사리 그냥 그렇게 어영부영 관리형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혁신형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혁신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실상 총선 패배 이후에 혁신형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수도권에 우리가 민심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뭔가 이제 국민의힘의 중진들, 친윤계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약간 좀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혁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 모습조차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당대표로 등판하는데 더 플러스 요소가 되지 마이너스 요소는 안 될 거다라는 것이죠. 중진이라고 하는 친윤들이 어쨌거나 혁신이라고 하는 모습에서 약간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고, 사실 지금 이제 친윤 모임 같은 경우도 잠재적으로 지금 이제 멈춘 상태라고 하잖아요. 장제원 의원도 있는 이제 모임 같은 경우도 멈춘 상태라고 할 정도로 사실상 이제 친윤계나 당의 어떤 중진들이 약간의 이제 뒤편으로 밀려나고 혁신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 구도 자체가 한동훈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가 있냐? 전당대회 자체를 지금 늦출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6월 말 7월 초는 현실적으로 지금 힘들어 보여요. 왜냐면 아직까지 비대위원도 임명이 안 됐거든요. 그럼 비대위원 임명이 돼야 될 것이고 전당대회가 굉장히 큰 행사 아닙니까? 최고위원부터 시작해서 당대표까지 뽑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행사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전진석 비대위원장 체제였을 때 전당대회를 준비했던 그 기간을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 이제 6월 말 7월 초라고 한다면 지금 한 달여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제가 보기에 쉽지 않고, 황우여 지금 위원장 또한 마찬가지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살짝 지금 입장이 좀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예상으로는 7월 말 정도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7월 말에서 8월 초 정도로 전당대회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플러스 요소가 되지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친윤계 입장에서는 지금 명분이 없고 당위성이 없습니다. 억지로라도 일단 이철규를 원내대표로 내가 임명을 해가지고 이철규 체제로 가겠다라고 일단 초반에 조금 밀어붙이려고 했습니다만, 당적인 차원에서 당원들의 지금 분노가 어떤 상태요? 너무 큰 상태입니다. 말이 되냐? 어떻게 친윤계가 다시 등판할 수가 있냐라는 식으로 지금 분노가 너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만 원내대표를 하고 싶어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누군가의 그거를 이제 좀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끝까지 이제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지키고는 싶으셨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친윤 같은 경우는 좀 뒤편으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흐름 자체가 지금 당원들도 그렇고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라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안 나올 것 같아라고 이제 평론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패널 분들 중에도 아직까지도 이제 한동훈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런 가능성을 높게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순진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총선 패배했으니까 책임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선 패배해가지고 한동훈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 말고는 딱히 없잖아요. 총선 패배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한동훈이 지고 당대표로 안 나와야 된다. 시간은 많다. 앞으로도 한동훈이 등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너무 교과서적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교과서적으로 흘러가지 않고요. 지금 이제 혁신과 혁명적 사고가 필요한 시기이지,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먹을 이렇게 갈면서 이렇게 먹 갈고 물도 부어야 되나요? 먹 갈 때? 먹을 이렇게 갈고 붓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을 지금 시기가 아닙니다. 수염 이렇게 만지면서 붓으로 이렇게 하면서 산 보면서 풍경이 아름답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더 혁신적으로 혁명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시기고, 지금 이제 황우여 지금 위원장을 둘러싸고 마지막 이제 요소가 뭐가 있냐? 도대체 이제 당대표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당원 100%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물을 것이냐? 요게 이제 마지막 과제인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당대표 70, 당원들 70에 일반 30%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오세훈 지금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일반 100%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베스트 중에 베스트라고까지도 얘기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당원 70%의 일반 30%가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거든요. 당원 100%로 가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당대표가 되고 난 뒤를 위해서라도 당원 70% 일반 30%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
원래 이제 당원 70에 일반 30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당원 100%로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였을 때 바꿨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유승민, 안철수 등등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발하고 뭐 엄청나게 난리가 났었죠. 이번에도 똑같은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일반 30%를 넣지 않는다. 총선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일반 30%를 넣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나올 얘기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안 한다라는 것이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당선이 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정당성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당위성이 없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승민이나 안철수 등등이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해대겠죠. 얼마나 또 당을 흔들어 대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 30% 당원 70% 넣는다라고 해도 한동훈이 안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반으로 사실 그 유승민이가 관해망상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이준석도 그렇고 일반을 넣으면 넣을수록 자기한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나가던 개도 안 웃습니다. 일반을 넣으면 넣을수록 유리한 사람은 한동훈 위원장이에요, 사실.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지지는 당원들한테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받는 거야 당연한 것이지만 일반 이제 국민들한테 물어봤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위원장이 제일 높은 평가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 70에 일반 30% 정도 원래로 회귀를 하는 모습 요 정도로 돌아가는 형태로 가도 한동훈 위원장은 100% 당선이 될 것이고 그렇게 일반 30% 정도를 넣어줘야 그래야지 이제 유승민이나 안철수가 찍소리도 못하고 한동훈의 권위가 또 형성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대표로서 선출직인데 당대표로서 그 선출직으로서의 권위가 형성이 돼야 그래야지 당을 혁신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거부터 시작해서 첫 단추부터 당원 100%로 했다고 막 발광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또 한동훈의 그게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아싸리 그냥 제가 보기에는 다시 돌아가서 7대 3 정도로 가는 게 제일 좀 제가 봤었을 때는 무난할 거라고 봅니다. 황우여 위원장 같은 경우도 50대 50으로 가는 거는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요. 당원들의 반발이 너무 심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원래로 돌아가겠다. 7대 3 정도로 가자. 요게 이제 아마 황교안 위원장 같은 경우도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안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떤 요소가 됐든지 간에 제가 지금 한 세 가지 정도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황교안 체제에서 보일 수 있는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 가지 다 어떤 거예요? 다 한동훈한테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제 그 흐름 자체가 한동훈이 당대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